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반발 매수 심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오늘 상승 마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전일 대비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증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다우 지수 400포인트 가량 밀리면서 3월 이후 최악의 하루가 벌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레벨이 많이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추가 상승하면서 4.6%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미국 달러화도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달러화 지수가 거의 106.8까지 올랐습니다. 이 달러 강세 또한 증시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입니다. 네, 외환과 채권뿐만 아니라 유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WTI 가격이 거의 3% 정도 오르면서 WTI 가격도 9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달러를 가시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과 유가, 외환 모든 국제금융시장 흐름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S&P 500 지수가 4,300 아래로 밀린 상황에서 이 레벨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일부 시장에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저점 매수를 하자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CNBC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는 매수자들의 파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이제 뉴욕 증시를 매수하는 매수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셧다운이 거의 3, 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뉴욕 증시가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패닉성 매도 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모두 주식을 던지는 그런 항복의 신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페드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카시카리 총재,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기금리 금리 레벨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와 성장률을 들었는데요. 미국 소비와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레벨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성장이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의 레벨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견조한 경제가 오히려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구재 수주 실적인데요. 지난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5억 달러 증가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예, 예상치 대비해서 깜짝 증가를 한 것입니다. 역시 미국 가계의 소비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또 다른 이제 증시에 하락 압력을 싣는 거대한 악재인데요. 셧다운 마감 시한까지 만 나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시카리 총재 역시 이 셧다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정부의 셧다운이나 자동차 파업이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통화 정책을 조금 덜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이제 무디스 역시 셧다운이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긴장감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유틸리티와 부동산, 필수 소비재, 헬스 그리고 금융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는 상승했고요. 기술과 통신주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들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애플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1.5% 정도 내렸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 나왔는데요. 도이치방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테슬라 판매량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려운 9월의 마지막 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